저기 테스트 오늘은 2.2 그 테스트 레벨부터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런 뭐 반복적, 검증적 개발 모델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테스트 레벨이 뭐냐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 레벨을 일반적으로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라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V 레벨, V 모델이라는 걸 배웠는데 V 모델은 이쪽에 개발 쪽으로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상세 설계, 구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테스트 쪽으로 옛날엔 이걸 그냥 뭉쳐서 테스트라고 해서 요 아래다 하나 붙여놓는데 요걸 이렇게 꺾어가지고 얘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희가 테스트 레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단위 테스팅, 통합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그리고 인수 테스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얘네들 어떻게 해요? 설계, 계획, 실행, 마감 뭐 이런 식으로 동작들을 계속 돌리고 있죠. 빙글빙글 돌립니다. 의미는 뭐냐면 어쨌건 얘네들을 완전히 별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테스팅을 할 때 나름대로 또 설계, 계획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테스트 레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레벨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별로 독립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예를 봤더니 예를 들면 테스트 레벨에 대한 줌을 이용해서 해볼까요? 테스트 레벨에 대한 일반적인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개별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내는데 참조되는 개발 산출물들도 그 레벨별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대상들도 개별적이 되고요. 발견되는 레벨별로 발견이 되는 전형적인 결함과 장애 이런 것들도 독립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스트 하네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드라이버 스톱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테스트 하네스 필요 여부하고 툴 지원 필요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테스트 하네스가 뭐냐? 테스트 하네스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단어 찾아보셨죠? 테스트 하네스가 뭐죠? 여기 보면 설명인데 드라이버 스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사전을 좀 띄워놓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너무 작네요, 그죠? 글자를 조금 키워서 자, 여기 봤더니 테스트 하네스란 뭐예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톱과 드라이버. 더 못 알아듣겠죠? 스톱과 드라이버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스톱과 드라이버는 뭐냐? 여기다가 이제 쳐보면 되겠죠? 스톱이 뭐냐? 라고 했더니 스톱은 골격만 있는 아주 특별한 목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껍데기만,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어떤 리턴이 나와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껍데기를 저희가 스톱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부적으로는 잘 구현을 다 해야 되지만 내가 만약 이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얘가 그냥 들어가고 디폴트 값만 넘겨줘라고 하는 것만 알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사용하는 게 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간단히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테스트 드라이버 혹은 드라이버 얘는 컴포넌트는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호출하는 실제 상위 컴포넌트를 대체하는 테스트용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요건 이제 닫고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 테스트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모듈이
위에도 어떤 모듈이 있어야 되고 요 아래도 어떤 모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다 구현이 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가 완벽하지 않고 얘가 완벽하지 않으면 이 어쨌건 정보 중에 일부는 이 위에서 와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래에 있는 어떤 애를 이용해서 뭐 던져주고 던져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이 구현이 안 됐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함수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아래 A라는 애가 없으면 어때요? 이게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껍데기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이걸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위쪽을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꾸며 놓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하네스 혹은 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라이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라고 하는 애는 구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쨌건 어떤 애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그냥 껍데기만 있으면 스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쓰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을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고요. 레벨별로 툴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테스트 접근법 혹은 테스트 수행의 주체라든지 조직, 그러니까 레벨별로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기본이 되는 단위 테스트로 보면 단위 테스트는 테스트가 가장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하는 그 단위죠. 우리가 보통 테스트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뭐예요? 함수죠, 함수.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뭐 전체 프로그램 혹은 어떤 객체, 클래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테스트할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위 테스트를 저희가 유닛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이나 프로그램, 객체, 클래스에서 뭘 찾아내요? 여기 보듯이 결함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검증하는 거죠. 주로 누가 하냐면 개발자들이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걸 해요. 자,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단위를 다른 부분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요. 격리해서 독립적으로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한 모듈만 보는 거예요. 모듈만. 그리고 그 독립적으로 테스팅을 수행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단위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메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돌리기 위해서 다른 애들이 막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스톱과 드라이버,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는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이런 단위 테스팅을 할 거고요. 소스 코드가 나오고 이제 코드가 나오고 뭐 if 뭐 이런 구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애들을 다 구조 기반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팅인데 소스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구조 기반이라고 할 거고요. 일단 다시 계속 나오겠지만 구조 기반이 되면 이런 애들은 화이트 박스 테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알아야 이제 테스팅이 되는 거고요. 실제 소스를 가지고 하는 테스팅, 그럼 화이트 박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건 좀 프로그램을 좀 아는 사람이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컴포넌트 테스트의 일반적인 목적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기본 경로라든지 오류 처리,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혹은 데이터나 경계값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위 테스트라고 해요. 자, 단위 테스트에서는 구조적인 테스팅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기능에 대한 테스팅을 할 수도 있고요. 비기능적인 테스팅을 할 수도 있어요. 기능은 아니지만 또 할 수 있는 이런 비기능적 테스팅에는 메모리 누수라든지 견고성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if문이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if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쪽을 탈 수도 있고 이쪽을 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맞는 경우만 타면 이렇게 내려가서 경로를 막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요쪽만 타면 여기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로를 다 가냐 안 가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테스트, 이게 구조적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커버리지라고 해서 이걸 얼마나 커버하느냐, 그 경로를 이렇게 if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경로를 모두 다 커버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구조적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은 말 그대로 이게 멀쩡하게 함수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입력이 들어와서 어떤 입력이 제대로 나가느냐, 나는 예상을 정수형을 예상했는데 이게 정말 정수형이 나가느냐, 뭐 그런 거 테스트하는 게 기능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요 테스팅 접근법을 봤더니 보면 테스트 우선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스트 퍼스트 어프로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테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코딩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다 준비하고 그걸 돌리도록 하는 그런 애가 테스트 우선 접근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테스팅을 계속 해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통합 테스팅 가기 전에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단위 테스트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자바 코드가 있는데 뭐 자바 코드는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얘가 지금 아마 해상도가 봐서 글자가 되게 조그맣게 보일 건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중간중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고요. 지금 3학년들 수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스프링에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자바 구조를 막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리소스라고 해서 뭐 내가 필요한 여러 정보를 관리도 해요. 근데 중간에 보면 이게 테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 코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 중에 아까 얘기 중에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만 줄여보면 여기 보면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게 있죠. 테스트 우선 접근법 뭐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메소드를 만들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거나 메소드를 만들 때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판을 만드는데 컨트롤러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어찌됐건 이런 오픈보드 리스트라든지 뭐 오픈보드 라이트, 뭐 인서트 보드, 뭐 이런 메소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메소드를 쓰는데 얘네들은 이런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출력이 나갈 거예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어떤 출력이 나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도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요거를 돌려서 진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스트 기반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찍고요. 오른쪽 버튼에 뉴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여기에 JUnit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유닛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고 눌렀더니 얘가 어떤 특정 경로에다가 만들면서 내가 원래 하는 애는 보드 컨트롤러인데 그걸 테스트하는 클래스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뭐 셋업 기능을 주든지, 그러니까 하기 전에 확인할 것들, 끝날 때 뭐 넣어야 되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할 수가 있으면서 유닛 테스트 버전도 골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좀 자세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을 눌렀더니 여기 아까 전에 보드 컨트롤러에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다 테스트할 거냐 아니면 중에 하나를 할 거냐, 여기 보면 매개 변수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테스트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렇게 하면 이 클래스 전체가 다 되겠죠. 이 전체 클래스를 하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렇게 좀 줄여서 볼게요. 자, 여기 다시 가서 보면 여기 컨트롤러에 제가 보드 컨트롤러라는 걸 했는데 조놈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테스트에 여기 내려오면 보드의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보드 컨트롤러 테스트라고 하는 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걔를 열어봤더니 이러한 애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아까 전에 셋업 내가 하기 전에 할 기능이 있으면 여기다 넣고, 아까 우리 봤던 애 중에 오픈 보드 리스트라고 하는 애를 할 때 여기에다가 테스트할 코드를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껍데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껍데기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넣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필요에 따라서 어쨌건 뭐 입력값과 출력값 뭐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껍데기죠. 스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로 하나만 봤더니 제가 DB를 만들고 이 DB가 멀쩡하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만든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값을 넣은 다음에 이런 애가 실제로 DB에 잘 들어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부분을 이렇게 넣었는데, 중요한 거는 DB가 만들어지고 나면 DB랑 연결하고 막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이거 메소드 하나 하자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B 연동과 관련된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미리 구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런 애들을 미리 가져다 놓고요. 가져다 놓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삽입 삭제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요 모듈 하나, 인서트라는 모듈 하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걸 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애들을 껍데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DB를 처리할 수 있는 껍데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서트란 모듈이 요걸 통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잘 넣고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껍데기 테스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별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이걸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테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다른 경우를 봤더니 예를 들면 나는 이런 클래스를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건 별로 그렇고, 그래,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있듯이 무슨 로그인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로그인 할 때 여기 여러 개의 이런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들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려면 아까 자세히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new 유닛 테스트를 만들 건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부분은 여기 로그인에 대한 부분을 다 체크할 거야 라고 하시고 피니시를 누르면 이쪽에 얘는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여기 컨트롤러에 제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컨트롤러의 테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지금 로그인에서 로그인 컨트롤러에 지금 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고, 얘를 열어보면 홈에 대한 테스트, 로그인에 대한 테스트, 석세스일 때, 디나이일 때, 이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걸 할 때 코딩을 하면서 혹은 코딩 전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저 메소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들어갔다가 결과가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유닛 테스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개발하는 모든 메소드를 다 저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저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테스트 주도 개발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TDD라고 하는 개발 방법이 있는데, 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쓰지 않고 있는 거죠. 서점에 가서 보시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TDD 개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나 이런 데 가시면 단위 테스트에 대한 커버리지 같은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 메소드에 얼마나 테스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팅, 단위 테스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통합 테스팅입니다. 통합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유닛 테스트가 끝난 애들에 대해서 그 컴포넌트 간에, 그러니까 아까는 요렇게 하나의 그 컴포넌트들만, 유닛들만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유닛과 유닛을 모아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뭐 이렇게 좀 더 큰 덩어리들이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서로 간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테스팅하는 것이 그 통합 테스팅입니다.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건 물론 OS나 파일 시스템,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같은 시스템의 각기 다른 부분과 상호 연동을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부분이 통합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에 대한 통합도 있고요, 시스템에 대한 통합도 있고, 그렇게 통합 테스팅을 합니다. 통합 테스팅은 기능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비기능적인 성능이나 연결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팅도 수행을 해요. 그래서 통합 테스팅 설계는 기능적인 접근하고요, 구조적인 접근. 기능적인 건 뭐예요? 얘가 뭐 수행하는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구조적인 거는 if처럼 이렇게 구조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틀에 대한 접근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는 그런 테스팅을 통합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통합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건 기능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다 확인해야 되는 테스팅, 그런 것들이 통합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합 테스팅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분을 합니다. 뭐 빅뱅 방식, 상향식, 하향식, 백본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 빅뱅부터 보면 이게 되게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듈을 동시에 통합 테스팅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모듈을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모듈이 다 만들어져야 되죠. 드라이버나 스톱 이런 거 없이요. 그러니까 빈 거 없이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테스팅 다 만들고 하는 테스팅이기 때문에 시간은 별로 안 걸려요. 근데 혹시라도 무슨 오류가 있거나 이럴 때는 그걸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결함의 격리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반면에 백본 같은 애들은 가장 중요하고 리스크가 높은 애들 위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필요시 드라이버나 스톱 같이 껍데기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리스크가 높은 순으로 개발 테스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이제 드라이버랑 스톱을 이제 실제 걸로 이제 대체해가면서 이제 하나씩 해 나가는 거죠. 얘네들은 어쨌건 리스크 제일 큰 거부터 이제 확인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것들을 찾기도 쉽고요, 격리도 쉽습니다. 높은 리스크 순으로 이제 결함을 발견해 가는데, 어쨌건 단계별로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테스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순서도 좀 뒤죽박죽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상향식 방식이나 하향식 방식, 그래서 가장 하부 모듈부터, 가장 밑단에 있는 작은 모듈부터 하든지, 아니면 가장 상부에 있는 모듈부터 시작합니다.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점차 개발되고 상부 모듈로 이제 대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작은 모듈들을 합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테스트 스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들이 필요하면서 점차 개발되고 테스트된 하부 모듈로 이제 대체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식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커다란 거를 이제 하나씩 쪼개서 이제 나가는 그런 방식이 상향식 방식이고요. 하향식 방식은 요만한 거 하나 만들고 모으고, 요만한 거 하나 만들고 모으고, 요만한 거 하나 만들고 모으고, 이런 식으로 작은 걸 모아서 전체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만한 전체를 만들고 전체를 테스트하는 건 똑같은데,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느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자, 둘 다 장점은 격리가 쉽습니다. 자, 얘는 하이 모듈을 충분히 테스트해 가면서 이제 모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얘는 설계상의 결합. 왜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잘 되고 잘못됐는지 이걸 쉽게 발견해요. 자, 단점은 이제 반대겠죠. 큰 문제를 상부에서 이제 발견하는 거. 이게 작은 거에서 못 발견하다가 이제 진짜 다 모아놨더니 나중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죠. 뭐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경우입니다. 비즈니스 로직 반영도 좀 어렵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얘는 수정이 어려운 큰 문제를 하부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쫙 진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바꾸거나 뭐 이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없다. 그럼 이런 방식도 좋고요. 어쨌건 시간에 따라서 여러 방식을 섞어서 통합 테스팅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시스템 테스팅인데, 시스템 테스팅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단위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팅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테스팅을 하는 거죠. 개발 프로젝트 차원에서 정의된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뭐 됐지만 이제 시스템에 붙였을 때 이게 잘 돌아가느냐, 제품으로서 이게 잘 돌아가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합니다.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실험실에서는 되던 게 이제 실제 설치하는 곳에 가면 안 돌아가요. 환경이 안 맞아서 안 돌아갈 때 되게 많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잘 되던 게 학교 와가지고 발표하세요 이러면 막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되면 여기 실제 환경에서 테스팅을 해야 돼요. 그런 환경과 유사한 상태가 필요한 거죠. 자, 시스템 관련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실행되는지를 테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고객이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원했어. 그러면 그게 진짜 실행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고객의 요구사항은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해서 처음에 요구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개발 산출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리스크 분석서, 요구 개발 명세, 비즈니스 프로세스, 유즈 케이스, 기타 비즈니스 레벨에서 시스템 동작 명세, OS나 시스템 리소스나 상호 자격 명세서 등이 있는데 요런 거에 기반해서 동작이 잘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이 모두 되는지를 이제 보는데 기능적인 테스트는 명세 기반입니다. 명세 기반이라는 거는 이제 문서가 기반이 돼서 되는 그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개발 산출물들 만들어 놓은 이 문서들에 의해서 잘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넣으면 이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느냐라고 하는 그걸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이 안에는 중요치 않아요. 이 입력을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 안에는 돈케어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 테스트를 이제 시스템 테스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 있던 애들은 뭐예요? 내가 정수를 뭐 어쨌건 뭐 값 두 개를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합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기능 테스트였던 거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기능 테스트들은 소스를 기반으로 아까 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요구되는 상황이 잘 되는지 그걸 보는 거죠. 비기능적 테스트도 그런 기능적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테스팅은 이걸 뭐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독립적인 테스트 팀이 수행을 해서 이제 검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검수 테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은 인수 테스팅이죠. 이제 진짜 다 개발된 걸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 또는 특정 비기능적 특성에 대해서 확신을 얻어내는데 이때는 인수를 할 때는 이미 개발이 다 끝나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결함 발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멀쩡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품질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인수 테스팅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실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고요. 인수 테스팅 이후에는 대규모 시스템 간의 통합 테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시스템이 설치된 시스템이 멀쩡히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인수 테스팅은 반드시 최종 단계의 테스팅은 아니고요. 이 인수가 된 이후에도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 테스팅은 프로젝트 전 개발 과정에서 이제 수행하는데 이 전 개발 과정은 바로 전이 아니라 전체 개발 과정에서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은 설치나 통합하면서 이제 계속 테스팅을 할 거고요. 컴포넌트 사용성에 대해서는 컴포넌트 테스팅 동안 이런 인수 테스팅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려해서 할 거고, 새로운 기능 개선이 됐으면 시스템 테스팅에서 그 하는 동안 혹은 그 전에 이런 실행에 대한 테스팅을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인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 테스팅의 형태를 보면 사용자가 인수하는 그런 테스팅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는 사용자가 인수하는 테스팅이 있고요. 운영상 테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업이나 복원, 재난 복구, 뭐 사용자 관리, 유지 보수, 취약적 점검 이런 것들이 멀쩡하게 되는지 그런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계약 인수 테스팅과 규정 인수라고 해서 내가 만든 이런 소프트웨어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표준은 맞췄는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테스트는 알파 테스트나 베타 테스팅이라고 해서 고객이 직접 테스팅을 해주는 겁니다. 알파 테스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테스팅을 하긴 하되 그 개발 조직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 사이트로 이동하기 전에 개발을 다 완료하고요. 개발 조직 이걸 개발한 사람들이 그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게 잘 될까 뭐 이런데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약점을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어쨌건 딱 출시 전에 하는 그런 테스트 그걸 알파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베타 테스트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제품을 전혀 모르는 완전 모르는 사람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 혹은 잠재 고객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아예 고객 사이트로 인수한 이후에 테스팅을 하는 사용자 인수 테스팅 이런 것들을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개발되고 나면 개발한 사람들끼리 막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내 제품에 대해서 같은 회사 사람들끼리 막 돌려보면서 해봤더니 뭐가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합니다. 물론 가능한 한 이걸 개발한 개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테스팅 해주는 거죠. 베타 테스트는 여러분도 뭐 보시면 많이 들어보겠지만 베타판이라고 해서 요거 실제 제품은 이제 나올 건데 그 바로 전에 한 뭐 20일 혹은 30일 정도 무료판으로 이제 줍니다. 막 써보라고 줘요. 한 60일 써보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걸 써봅니다. 써보면서 조건이 있죠.
할 때 오류가 생기면 오류 레포팅을 하는 걸 조건으로 그 제품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막 써보는 거죠. 베타 테스터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여기다 뭐 숫자 넣으려는데 숫자 아니고 막 이상한 거 막 그림 넣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시스템이 뻗냐 안 뻗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를 베타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마저 끝나면 이제 진짜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죠.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